안녕하세요. 백세라디오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온라인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 혹시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 라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좋다고 하니까 정말 만능약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말이에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식이섬유 많이 드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식이섬유 무조건 좋은 걸까? 라는 주제로 오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식이섬유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몸에 좋은 거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식이섬유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식물성 성분이에요. 주로 과일, 채소, 곡물에 들어있죠.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걸 왜 먹어야 하나요? 재밌는 질문이네요. 바로 그 소화가 안 된다는 특성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첫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물에 녹아서 젤 같은 형태가 되죠. 사과, 귀리, 콩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특히 좋아요. 두 번째는요? 불용성 식이섬유인데 물에 녹지 않고 장에서 부피를 늘려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현미, 야채의 껍질, 견과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식이섬유의 좋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정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우선 가장 잘 알려진 건 심혈관 건강이에요. 대규모 연구를 보면 식이섬유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29%나 낮았습니다. 와, 거의 30%나요?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해요.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다이어트 효과는 어떤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줘서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을 줄이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에게 식이섬유 보충제를 준 연구에서 상당한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어요. 변비 개선은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정신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주는 장뇌의 축이라는 개념인데요. 장이 뇌에 영향을 준다고요? 네, 식이섬유가 장내 좋은 균을 늘려주고 이 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암 예방 효과도 있나요?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아요.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발암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만능 영양소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럼 정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을까요? 아, 오늘의 핵심 질문이네요. 많이 먹으면 부작용도 있나요? 네, 실제로는 있어요. 우선 가장 흔한 부작용부터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을 겪을 수 있어요. 아, 저도 한때 갑자기 현미만 먹다가 배가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런 경험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너무 많은 식이섬유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변비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함정이에요. 식이섬유는 물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장에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25에서 38g 정도가 권장량이에요. 칼로리 1000kcal14g 정도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 양을 지키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절반도 못 먹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 평균 17g 정도밖에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50g을 넘어가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우선 영양소 흡수 방해가 있어요. 식이섬유가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빼내버릴 수 있어요. 아, 좋은 영양소까지 빼앗아 간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일부 약물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혈당 강화제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건강보조식품으로 식이섬유를 먹는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정확해요. 보조식품은 농축되어 있어서 과다 섭취하기 쉬워요.
자연식품으로 먹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최근에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요. 너무 많은 식이섬유가 오히려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예방한다더니 이제는 위험하다고요? 이건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많으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그럼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개인차가 정말 커요. 특히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심해야 하나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식이섬유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떤가요? 요즘 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던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식이섬유가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스나 복부 팽만이 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서서히 늘려가면서 몸의 반응을 봐야 해요. 갑자기 많이 먹지 말고 일주일에 5g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나이에 따른 차이도 있나요? 네, 나이가 들수록 권장량이 약간 줄어들어요. 65세 이상에서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도 어른과 비슷한 비율로 필요해요. 다만 갑자기 많이 주면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럼 식이섬유를 늘릴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을까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천천히 늘리기. 둘째, 물 충분히 마시기. 셋째, 수용성과 불용성을 균형 있게 먹기.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식이섬유 5g 늘릴 때마다 물 한 잔 정도는 더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식이섬유를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연식품을 통해서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최고예요.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를 골고루 먹으면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보조식품은 어떤가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아요. 자연식품에는 식이섬유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침에 귀리죽이나 통밀빵, 점심에 현미밥과 다양한 채소, 간식으로 사과나 배, 저녁에 콩류와 채소 위주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많으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식이섬유도 적정량이 있고 개인차가 있어요. 자신의 몸에 맞는 양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은 균형인 것 같아요. 오늘 식이섬유 무조건 좋은 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식이섬유가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맞습니다. 하루 25에서 38g의 적정량을 지키고 천천히 늘려가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늘도 100세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